오늘 뉴저지 전역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만 불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3개월 동안 범법 이민자의 신병을 요구하는 연방 이민당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위조 방지를 위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디자인이 바뀐 새 시민권 증서가 발급됩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재외국민 2세도 94년 이후 출생자와 동일하게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저지 전역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조금 전 8시에 끝난 선거 결과는 잠시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과 시의원에 한인들이 대거 출마한 팰리세이드 파크는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인 시장 탄생이 기대됩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갈 시장 후보 1명과 시의원 후보 2명을 선출하는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예비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는 예비선거 결과가 본선거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시장 후보 3명, 시의원 후보 5명이 출마해 경쟁을 해온 팰파크는 선거 당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치열한 선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각 후보들이 직접 투표장 앞에서 자신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하는가 하면 출마 후보를 소개하고 공약을 홍보하는 전광판 차량까지 등장하는 등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전에 없던 뜨거운 선거전이 이어졌습니다.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타운의 발전을 가져올 인물을 가늠하며 각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훌륭한 시장이 되지.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하고 이 뉴저지시를 위해서도 하고 그렇죠? 잘 할 겁니다. The only problem that I'm seeing today with Palisades Park is the school system because you're seeing that you have much less funding than you should have. So I'm really hoping that an effort will be made in that sense. 제가 여기서 이사 온 지 한 10년 되는데 진짜 좀 더 좋은 한인들을 위한 진짜로 좋은 앞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좋은 팰파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팰파크 린드버그 초등학교와 팰파크 고등학교, 공공도서관, 시니어센터 4곳에서 진행된 팰파크 민주당 예비선거는 조금 전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종료된 상태로 현재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팰파크 유권자협의회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선거는 과거 예비선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한인 유권자 비율이 70%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어 한인 시장 탄생이 더욱 기대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50만 불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 전 회장은 법원의 탄핵 판결도 몰랐다고 부인했고 회관 장길리스 계약금으로 받은 돈 중 8만 불은 자신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금 50만 달러 반환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맨해튼 연방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양측은 회관 재정의 사무국 운영비 전환, 한인회 공금을 개인 변호사비로 사용한 점, 법원의 탄핵 판결 이후 사용한 공금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회관과 사무국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되는데 민 전 회장이 회관 재정을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전 회장은 전직 회장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다고 주장했고 판사가 그 전직 회장이 누구냐고 묻자 끝내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 전 회장은 또 2016년 2월 16일 법원의 탄핵 판결 이후인 3월 3일 변호사비로 지급된 한인의 수표 2만 달러에 대해서도 재판에 진 줄 몰랐다. 한인 언론에 보도가 안 됐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민 전 회장은 뉴욕 한인회 간 99년 장기리스 계약으로 받은 25만 달러는 변호사가 17만 달러를, 남은 8만 달러는 자신이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지난 3개월 동안 440명이 넘는 범법 이민자의 신병을 넘길 것을 뉴욕시에 요청했고 뉴욕시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경과 뉴욕시 교정국은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440여 명의 이민자들을 넘겨달라는 이민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은 이 같은 신병 인도 요청의 무시로 해당 기간 석방된 이민자 중 40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돼 재수감됐다며 IC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직장 급습 등을 통해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뉴욕시에서 규정한 170개 중범 유죄 확정자를 제외하고 다른 범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듣지 못했다며 이 같은 정책은 공공 치안을 악화시키고 범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자인이 바뀐 새 시민권 증서가 발급됩니다. 새 시민권 증서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첨단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어제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시민권 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민권 증서는 신분 도용과 위조, 변조 사기를 막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월부터 미네폴리스, 세인트폴, 세크라멘토, 네브라스카 등에서 새 시민권 증서를 시범 발급한 후 5개월 만에 이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증서는 시민권 증서 N560A, N560AB, N645 등과 귀화 증명서 N550, N570, N578 등 8개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새 증서는 백그라운드에 복잡한 패턴의 큰 이미지가 가운데 있어 개인정보를 위조하지 못하게 했고 잉크가 조명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병무청이 개정된 병역 의무자 국외 여행 업무 처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귀국 신고 시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재외국민 2세도 94년 이후 출생자와 동일하게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한국병무청은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에 관한 규정과 병역 의무자 국외 여행 업무 처리 규정이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출생 연도에 따른 병역 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93년 이전 출생자도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 귀국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3년 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 재외국민 2세 허가가 취소되며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부모의 영주 귀국이나 장기 체류 시에는 일반 국외 이주자로 전환되는데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할 수 있으나 해외 이주법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38세가 되면 그 해의 1월 1일자로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고 입영 등의 의무는 면제됩니다. 병무청은 또 단기 국외 여행 허가 제도를 장기간 병역 연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범위로 허가 기간을 단축합니다. 아울러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허가 기간을 1회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출생증명서 성별란에 제3의 성인 X 표기를 허용하는 방안이 뉴욕시 의회에서 추진됩니다. 제3의 성은 유전적인 간성 또는 성전환자들이 포함됩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성전환자와 성정체성이 불분명한 뉴욕 시민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 보건국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내일 발의될 예정으로 7월 공청회를 연 뒤 9월 시의회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뉴욕 시민들은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성별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알 수 없는 또는 미확인 등 2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제3의 성 X는 유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함께 타고났거나 둘 다 타고나지 않은 간성 또는 남성이나 여성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믿는 성전환자들이 포함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서만 출생증명서의 X 표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에서는 운전자 면허증에 한해 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뉴욕주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의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조항 폐지 결정으로 인한 보험 가입자 급감에 따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내년 뉴욕주 보험상품 거래소를 이용하는 보험사들이 개인과 가족 건강보험 플랜의 경우 올해보다 평균 24%, 소규모 직장보험 플랜은 7.5%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뉴욕주 재정국이 밝혔습니다. 모두 14개의 개인 보험 플랜 보험사 중 피델리스 보험사가 38.6%로 가장 큰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엠블렘이 31.5% 인상안을 제출했고 오스카 25.2%, 엠파이어 헬스초이스 어슈어런스 24%,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23.6% 등 평균 20% 이상의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각 보험사가 제시한 인상폭의 절반가량이 연방정부의 개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벌금 폐지에 따른 보험 가입자 급감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직장보험의 경우에는 헬스퍼스트 헬스플랜이 21.0%로 가장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제출했으며 크리스탈런, 엠블렘, MVP 헬스서비스 등 대규모 보험사들은 모두 10%포인트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들이 제출한 인상률 평균은 16.6%였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은 자체 검토와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뉴욕시의 심각한 왕따 사건 사고로 교육국의 왕따 근절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립학교에서 왕따 피해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2018 학년도 가을 학기에만 4,200여 건의 왕따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은 조사 결과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왕따 피해의 가장 흔한 이유는 인종이었는데 총 268건이 인종을 이유로 왕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였습니다. 성 정체성이나 이에 대한 표현이 원인이 된 왕따는 163건이었습니다. 이외에 몸무게가 이유인 왕따도 144건에 달했습니다. 왕따 피해가 가장 많았던 학군은 부유층 밀집 지역인 맨해튼 2학군이 316건으로 35개 학군 중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스태튼-아일랜드 31학군 274건으로 2위, 퀸즈, 코로나, 글랜데일, 리치우드 등을 포함하는 24학군이 241건으로 3위였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은 25학군이 143건으로 14위, 26학군은 121건으로 15위였습니다. 고등학교 가운데 왕따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26건의 왕따 피해가 접수된 존 아담스 고교로 이 중 21건이 실제 피해 발생 케이스로 확인됐습니다. 한인 학생이 많은 퀸즈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도 19건으로 비교적 많았으며 베이사이드 고교는 7건, 벤자민 카도조 고교는 9건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올해부터 왕따 피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새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가 은행 공식 명칭을 일원화하고 새로운 로고를 선보였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가 2018년 헨리 킴 행장 취임을 계기로 은행 공식 명칭을 일원화합니다. 지금까지 퍼시픽 시티뱅크 영문 명칭과 태평양 은행이라는 한글 명칭을 같이 사용해온 PCB는 지난 1일 헨리 킴 행장 취임을 계기로 로고와 심벌을 모던하고 심플하게 변화시키면서 은행 공식 명칭도 퍼시픽 시티뱅크와 PCB라는 영어 명칭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PCB 측에 따르면 로고는 앞으로 가동력을 높이고 더 진취적인 은행의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 형식으로 된 새로운 로고를 주요 로고로 사용하며 PCB를 강조해 은행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억류된 지 1년 만에 풀려난 김학송 선교사가 공식 석상으로는 처음으로 LA 한인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김 씨는 자신을 위해 응원해준 한인사회와 미국 정부의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체포돼 억류된 지 1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온 김학송 선교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동양선교교회 교단에 선 김 씨는 1년 동안 창문과 화장실도 없는 공간에 갇혀 지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감소의 열악한 환경은 김 씨에게 겪어보지 못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허용된 목욕은 겨울에도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찬물로밖에 할 수 없었고 식사를 거부하며 수감소 관리의 강요로 억지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같이 힘든 수감 생활은 김 씨에게 말을 잘 구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1년 동안 다 고독하게 있다 보니까 이 막 사람 많고 막 사람한테 두려움증 생기고 그리고 항상 그 다른 사람 말하면 한 템포 늦어져요. 김 씨는 억류 당시 보고 들은 것들은 많지만 자신의 언급으로 자칫 북에 억류된 선교사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실상과 억류 당시 분위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음식과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원비어 같은 경우는 음식도 안 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더구나 우리 같은 건 또 사민감이 있잖아요. 사민감 있게 갔는데 그분은 무슨 관광을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외에도 김 씨는 자신을 풀려나게 힘써준 미국 정부와 응원해준 한인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직 북에 억류돼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소통 없는 LA시의 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한인타운을 가로질렀습니다. 어제 LA 윌셔 벌먼트 교차로 인근에서 열린 제5차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반대 집회에는 타인종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2,500여 명이 모여 허브웨슨 시의장과 에릭 가세티 시장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대책위원회 측은 쉘터 부지 결정과 관련한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LA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전 조사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며 이번 계획이 급조된 프로젝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된 분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을까, 몇 개나 줘야 되고 돈은 얼마나 들까,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1년 동안 거의 뭐가 없다가 갑자기 4월 중반에, 그러니까 5월 2일 날 어나운스 하기 전 2, 3주 전에 그때 엔지니어 분이 한 분 가셔가지고 야 이게 땅이 플랫하니까 뭐 짓기는 쉽겠다 이런 오피니언 하나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 잘 됐다고 그냥 오케이 해버리고 갑자기 시장실에 연락해서 우리 기자회견 하니까 빨리 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 졸속 행정이죠. 한편 이번 집회에는 타인종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대거 참여해 비민주적이고 불공평한 LA시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버겐 카운티 26개 타운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최근 통과됐습니다. 만머스 카운티 프리홀더 의회에서도 각 타운에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뉴저지주 의회에서는 21세 이상에게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어제 오전 2시쯤 플러싱 먹자골목 근처 41 애비뉴에 있는 개인주택에서 불이 나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불은 오전 4시쯤 진화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화재가 난 주택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로 주로 노숙자들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벤트와 콘서트 티켓 판매 업체 티켓플라이가 해킹을 당해 2,6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커는 $7,500 상당의 비트코인 1개를 대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티켓플라이 측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티켓플라이 측은 고객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나 다행히 비밀번호와 크레딧카드 번호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열차 속도 제어 시스템인 PTC를 설치하기 위해 노스 이스트 코리더, 노스 저지 코스트, 모리스와 엑세스, 패스캑밸리 등의 노선의 주중 열차 운행이 변경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1개월가량 시험 운행이 예상된다며 승객들은 열차 이용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운행 시간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이 어제 뉴욕 뉴저지 진출 20주년을 맞이해 진행한 Let's Hope Together 5월 경품 행사의 당첨 결과를 발표하고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지난 주말 차세대 교사의 역할과 리더십을 주제로 1.5세와 2세, 3세 등 차세대 교사를 위한 제4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영상 1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맑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